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마음은 당신의 영혼이 만든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영혼은 마음이라는 드라마를 지켜보며 당신의 삶을,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 영성의 시대를 꿈꾸는 빗생TV의 순박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마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뇌가 전부가 아니라 이 가슴에, 심포에 마음의 장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많은 생명체의 외투 중에서 휴머노이드형 인간에게 탑재된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었죠. 인간의 몸에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우주 공학 기술자들이 제작한 장치이며 인간의 마음도 그 장치들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을 우주적인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TV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아는 것보다 흥미진진할 수는 없겠죠. 그럼 내 마음이라는 드라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의식은 마음보다 더 큰 개념이죠.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지만 막상 의식이 뭐냐고 말해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의식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이해하기 쉽고 와닿는 설명이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식은 우리의 모든 정신작용, 정신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안에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의식이 확 와닿지는 않죠. 그럼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딱 7글자로 의식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7글자가 무엇이냐 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생명체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건들면 누구나 반응을 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생명체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이는 반응이 좋은 사람을 리액션이 좋다고 하죠. 리액션이 없다고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자극이 오면 미세하게라도 반응을 하게 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의식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말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너무나 다르죠.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느낌과 생각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왜 그럴까요? 같은 사람들인데 반응이 왜 각자 다르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들으면서 자극을 받듯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수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자극은 감각기관을 통해 뇌로 입력이 되어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감각으로 인지하고 뇌로 연결되어 뇌가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죠.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뇌가 쌓아놓은 기억 속에서 뇌세포의 연결망 속에서 정보 처리를 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극을 받아 뇌가 자극 정보를 인식합니다. 인식한 후에 뇌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됩니다. 자극을 처리하는 뇌와 반응하는 뇌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은 구현되는 것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뇌가 존재하는 것이죠. 감정도, 의식도, 기억도, 마음도 모두 다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뇌와 뇌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인간의 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장치를 알아야 어디에서 감정과 의식이 발생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구현되는지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뇌와 뇌 사이에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가 받은 자극 정보를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 감정선과 의식선을 거쳐서 감정과 의식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 정보가 심포에 있는 메타보드로 통합됩니다. 심포에서 내 감정과 의식의 정보가 모두 통합 처리된 후에 그 정보가 다시 뇌로 가서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비로소 나의 의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보이는 세계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는 의식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자극이 뇌를 통해 들어가고 다시 보이는 세계의 반응으로 나올 때 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식을 구현하는 것은 이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과 인지를 넘어선 차원간 공간 속에 수많은 장치들로 인간의 의식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창조된 호모 사피엔스라는 최신형 몸체의 부품들 하나하나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의식을 구현하고 있으며 우주에서 나와 똑같은 의식을 구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다양성이 나오는 것은 이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구현되는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생명나무 공부 과정 중에서 회원분들의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감정선의 장치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슬픔의 감정선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잘 우는 사람도 있죠.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아예 화를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감정선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의식선의 장치를 살펴보면 논리적 사고, 추상적 사고, 통합적 사고를 관장하는 각자 부분의 차이에 따라 사고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색깔대로 정형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메타보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정과 의식을 통합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과 의식이 따로 놀게 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죠. 마지막 관문인 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뇌 부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죠.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차이도 있으며 전원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의 특성과 조합에 따라 각자 다양한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을 이루는 장치들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마다 정말 너무나도 다른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의 장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드러나는 현상으로밖에, 뇌의 이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영안이 열린 채널러를 통해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의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사고 패턴과 감정 패턴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식을 구현하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의 차이에 그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 10인 10색이며 천차만별인 이유입니다. 자극과 반응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고 수많은 자극 속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 속에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극은 원인이 되고 반응은 결과가 됩니다.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살았느냐에 따라 지금의 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극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극이 부족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죠. 외부의 원인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를 뒷바라지만 잘해줬어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내가 너를 대학원까지 보내줬으면 지금 네가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살았을 텐데,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 미안하다며 울컥하시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어머니가 봤을 때 원인이 되는 외적 조건들이 없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믿고 계신 것이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좋은 스승이나 귀인을 만났다면 내 삶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는 인과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은 보이는 세계의 외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나의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금의 삶이 이 모습으로 펼쳐지기 위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위치하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도 결과도 사실 이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삶이란 외부의 조건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 속의 정보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팔자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하고 삶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인과관계가 이미 담겨져 있는 삶이라는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이미 가지고 왔으며, 그 시나리오를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 안에 저장해서 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내 팔자는, 내 운명은 마음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저장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든 PD 감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본령입니다. 본령이 이 지구 행성의 모든 삶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모나노 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연출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상의자입니다. 본영이 쓴 시나리오대로 당신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24시간 1분 1초도 한눈 팔지 않고 당신의 마음인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시나리오대로 당신을 이끌기 위해 에너지적으로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며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나 혼자서 만드는 작품인 줄로만 알고 그 배역에 몰입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계획된 시나리오 속에서 당신의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속에 나오는 정보가 당신의 삶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정해진 타임라인에 맞춰서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보들이 언제 발현되고 깨어날지를 조절하는 주체가 바로 당신의 상위 자아입니다. 내 삶이 프로그램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의 감정선을 조절하고 의식선을 조절하고 메타보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열고 닫으면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며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출가인 상위 자아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드라마의 시나리오대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에도 우연은 없으며 당신이 이렇게 하기로 하늘에서 약속한 일들이 계획된 일이 프로그램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배우인 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냐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삶의 의욕과 열정이 싹 사라질 수도 있죠. 삶은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제가 계획된 대로 이끌고 있지만 절대로 100%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비물질 세계에서의 드라마 시나리오와 물질 세계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드라마 현장이 그대로 똑같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그램과 함께 아바타의 자유의지가 만나야만 드라마는 펼쳐질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자유의지의 동력으로 드라마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조절이 불가능하게 될 때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수율이라는 것이 있죠. 내 영혼이 계획한 삶의 몇 %의 목표를 이루었는가가 존재합니다. 하늘이 완전하게 통제하더라도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았더라도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바타들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프로그램을 100%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신의 본영이라는 감독과 상의자라는 연출가와 손발이 잘 맞아서 배우로서 그 프로그램을 높은 이수율로 이수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이 생겨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카르마를 계획보다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남용을 제한하고 서로의 삶의 프로그램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프로그램 이수율이 있고 카르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이 짜여진 대로만 펼쳐지지 않으며 생명체들의 자유의지가 존재하며 우리가 수많은 변수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변수를 줄이고
카르마를 과도하게 짓지 않기 위해 연출가인 상의자아가 자꾸 나의 마음을 통해서 컷! 한다는 것이죠. NG! 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방향대로 이끌기 위해서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의 감정선을 움직입니다. 의식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메타보드 안의 정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 사이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출가인 상의자아가 배우인 당신과 함께 이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내 마음이 요즘 이상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드라마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새로운 장의 프로그램이 시작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 위에서 감독인 본영이 연출가인 상의자아가 외칠 것입니다. 자, 슛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분석할 때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빙산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빙산에서 물에 잠겨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부분을 무의식이라 하고,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부분을 잠재의식이라 할 수 있고, 바다 위에 떠 있어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부분을 현재의식이라 할 수 있죠. 무의식은 어떻게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 잠재의식은 무의식과 현재의식 사이에서 알 듯 말 듯 아리송한 중간 부분, 현재의식은 내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에서부터 시작되어 잠재의식을 거쳐 현재의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인데요. 무의식에서 의식이 시작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바탕이 되는 무의식의 존재가 바로 각자의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안의 정보이며 여러분의 삶의 시나리오가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연출가인 상의자아가 삶의 프로그램에 맞게 조절하고 있으며 타임라인에 따라 정보가 구현되는 것이죠. 그 무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정보가 처음으로 올라올 때 상의자아가 무의식의 정보를 잠재의식으로 띄울 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을 바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느낌을 잡아라, 느낌을 받는다, 느낌을 알아챈다. 느낌은 무의식에서 올라와서 내가 그것을 잡아내거나 받아서 알아채는 것이죠. 내가 느낌을 잡지 못하면 이 느낌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느낌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가 없는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권한 밖의 에너지입니다. 이 느낌을 잡아서 더 위쪽으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사이로 올라왔을 때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느낌이 좀 더 구체화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느낌보다는 실체가 있죠. 마음을 써라, 마음을 내라, 마음을 먹어라. 느낌에 대한 표현들이 수동적인 반면에 마음에 대한 표현들은 좀 더 능동적이죠.
그래도 아직 마음도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사이에 걸쳐 있어서 내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리송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완전하게 현재의식으로 올라와서 내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때를 바로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죠.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내 생각을 바로 말해줄 수 있죠. 너 지금 어떤 마음이야? 그러면 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너 지금 느낌이 어때? 느낌은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에도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의식이란 느낌에서부터 올라온 에너지가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온 느낌이 마음이 되고 현재의식의 생각이 되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활동의 과정입니다. 이 느낌을 잘 잡아서 내 생각으로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 무의식과 현재의식 사이에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느낌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은 저절로 올라오며 이 느낌의 영역에서 정보를 조절하고 있는 존재가 상위 자아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당신의 마음속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 속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내부에 저장된 삶의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면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영혼의 언어인 것입니다. 느낌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을 통해서 영혼이 영혼의 계획대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배우인 아바타가 얼마나 그 느낌을 잘 잡아내느냐, 그리고 그 느낌이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는 내가 마음을 쓰는 곳으로 에너지의 힘이 실리고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마음 한 자락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 자락을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음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게끔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얼마나 잘 잡고 마음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 부분이 바로 아바타의 자유의지이며 셀프 티칭의 영역입니다. 상위자아가 관리하는 느낌을 바탕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알아채고 눈치채며 내 안의 존재와 함께 영혼의 목적을 따라 내 에고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넘어서 의식을 확장하자는 것이죠. 느낌을 잘 잡고 마음을 잘 써라. 이것이 바로 아바타가 할 수 있는 마음 공부의 영역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생각 이전에 마음을 보고 느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그 길을 따라서 나타날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저 깊은 곳의 무의식의 에너지가 마음을 거쳐 생각이라는 현재의식으로 나타나는 내 마음의 드라마를 잘 지켜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드라마가 감독과 연출가 그리고 배우가 서로 간의 호흡이 딱 맞아서 성공적인 삶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패러다임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열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느낌으로 그렇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의 정보가 열리게 되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내가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 에고를 넘어서 내가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상위 자아와 본능과 하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지금 이때 하늘과 함께하는 삶의 드라마가 펼쳐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의 일꾼들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매트릭스를 넘어서 이 지구에서 빛의 일꾼이라는 배역을 맡기 위해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지금 하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인지를 알고 하늘의 계획 속에서 하늘 일을 할 전문 배우들이 바로 빛의 일꾼들입니다. 그 빛의 일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의 드라마가 펼쳐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인간이 가진 욕망과 에고 속에서 각자의 드라마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감독인 본능과 함께 연출가인 상위자와 함께 내가 내 영혼의 목적을 인식하고 하늘의 드라마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드라마가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서 새롭게 펼쳐질 때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느낌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드라마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 드라마가 펼쳐지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